코스피 지수가 2400이 또 무너졌습니다. 2394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더하죠. 마이너스 3% 하락해서 연중 최저치가 됐어요. 뭐 반등을 좀 주면 좋겠는데 우선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외부에 와 있어서 간단하게 뭐 요약만 말씀드리자면은 목요일까지가 선물 옵션 만기예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 12월물 만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선물을 뭐 매수한다던가 뭐 이런 전략을 통해서 지수가 더 내려가는 것을 방어하고 싶어 하는 느낌이 좀 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순매도 많이 쳐놨으니까 뭐 많이 하락하면 외국인이 이득이 아니야? 파생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그 레인지가 있습니다. 범위 안에 뭐 2400, 2430 요 정도만 생각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 그 옵션이라던가 뭐 매도라 뭐 풋옵션 매도라던가 뭐 콜옵션 매도 뭐 이런 걸 통해서 막아두고 선물로 때리고 현물로 때리고 하면서 본인들이 가장 이익이 많이 나는 구간을 설정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하락하면 옵션에서 손실이 나기 때문에 매수를 해서 묶어두려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럼 목요일 이후부터는 포지션을 새로 잡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때부터는 진짜 이제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코리안 디스카운트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지수가 그들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니케이라던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거의 보합권입니다. 대한민국만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치가 경제를 지배한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슬로건,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슬로건은 그거였습니다. 미국 경제 내년은 미국의 정치가 미국의 경제를 많이 흔들 것이다. 웩도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정치적인 이벤트로 경제가 흘러가거나 증시가 흘러갈 때는 예측은 무의미하고요.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계속 스텝 바이 스텝에 맞춰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됩니다. 대응을 해 나간다는 뜻이 뭐냐면 계속 조금씩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야. 지금은 나쁘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좋을 것이야 라고 할 땐 뭡니까? 내가 이득이 날 거를 생각하고 손실을 감내하는 전략을 쓸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손실을 감내하는 전략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한국 주식을 정말 많이 살려고 했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뭐 연락되는 뭐 나머지 오피스들 얘기도 들어보면은 실제로는 아마 한국 주식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곳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번 이벤트로 인해서 굉장히 조금 아마 많이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 관점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신용 등급이라던가 대외 신인도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불안감을 느끼죠.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요. 불확실성이에요. 이거를 디스카운트 요소라고도 부릅니다. 미국 주식에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불확실성이 조금 적은 편이죠. 뭐 최근은 뭐 워낙 심하긴 했었지만 근데 한국이라 생각해 봅시다. 지정학적 갈등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소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가진 밸류 대비 저평가를 받는 게 대한민국 주식이었던 거고 이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될수록 밸류를 제대로 받기 시작하는 거고 이 불확실성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기업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불확실성의 요소가 너무 많았는데 지정학적 요소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오너들이 배당을 안 해준다던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유상증자가 나온다던가 물적 분할을 한다던가 뭐 배당을 안 준다던가 뭐 별의별 방식들로 불확실성을 만들어냈었던 거였던 거고 지금은 또 다른 형태의 불확실성이 또 등장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지금 투자를 한국에 하고 싶어 할까? 여러분이 그 관점으로 생각하시면은 어떤 분위기인지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셧다운의 가능성인데 미국에서도 매년 예산안 가지고 민주당이랑 공화당이 티격태격하면서 나 승인 못해 이러면서 셧다운 돼가지고 뭐 임시로 시간 더 주고 하다가 결국 마지막 돼서 타결돼서 땅땅땅 해가지고 불확실성 해소하면서 증시가 올라가고 이랬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예산이라던가 정책에 대한 공백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셧다운이죠. 그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은 코스피 지수를 올리진 않겠죠, 이것들이. 이게 더 내려가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서 단기적으로도 조금 리스크 있는 것들이 많이 이벤트들이 있다라 볼 수 있고, 그러면 이것들이 만약에 외국인들 관점에서 봤을 때 일회성이냐 아니면 장기적이냐, 앞으로도 반복될 이벤트들이냐에 따라서 디스카운트 요소를 다르게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냥 이것만 좀 문제였던 거고 앞으로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라고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다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은 디스카운트 요소들이 사라지면서 다시 과거 지수로 올라올 수 있겠죠. 최소한 100포인트 이상은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는 이 대한민국 특성이 그냥 그런가 보네.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네. 또 일어날 수도 있겠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디스카운트가 반영구적인 손실이 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도 1426원인데 국가에서도 이거를 막기 위해서 무제한 유동성 공급이라는 이제 뉴스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뛰어 있다는 거는 뭔가 불안감이 높다라는 거고, 이 돈에 대해서 해외로 가져가고 싶어 하는 수요가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40조까지 이제 뭐 채권 시장 안정 펀드라던가 회사채를 매입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어, 뭐 이런 요소들은 적시에 잘 배치를 했다 생각하지만, 이게 만약에 이벤트가 길어지는 상황이 됐을 때는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러면 지금 환율이 1,400원에서 튀어오른 거는 미국의 요소가 아니라 한국의 요소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코리아만의 환율 상승 요소가 또 발생했다. 이렇게 되면은 조금 좋진 않죠. 특히 이번 주는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이벤트가 있냐면 CPI가 있어요. PPI랑 물가가 내려오다가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지다가 살짝 고개를 들었어요. 살짝. 그래서 이번 CPI가 만약에 또 들어 올리면은 트럼프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벌어진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이 막 늘어날 거다. 막 이런 요소들이 나오면서 금리도 튀어오르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다음 주에 미국의 금리 결정이랑 일본의 금리 결정이 나올 건데, 만약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 인하하고 일본도 금리 인상을 하고 19일 날 같은 날하죠. 뭐 다음 주 목요일인데 그날 만약에 이 두 가지 이벤트가 같이 벌어진다더라. 그리고 일본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연설을 할 건데 그때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뭐 두 번, 세 번 정도가 아니라 뭐 내년에 막 세 번 정도 이상이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뭐 한 우리로 치면 기준금리 1.0을 넘어가냐, 오버할 거냐, 언더할 거냐 이걸 보고 있는데, 기준금리 1.0이 넘어가서 1.25 정도로 상향을 목표로 잡는다라고 하면은 일본 증시에서도 꽤나 안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엔캐리에서 막 우려들이 나오면서 엔화 강세로 돌변하기 때문에 그게 또 한국에게 또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한국 환율을 또 때린단 말이죠. 뭐 이런 요소들을 봤을 때 지금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뭐 오히려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라고 뭐 역발상을 해볼 수도 있는데, 디스카운트 요소들을 생각하면 싼 건 아니에요. 이 디스카운트 요소가 그럼 해제될 거냐 아닐 거냐를 정치적인 요소를 판단하고 들어가는 투자가 되는데, 이거는 정치적인 베팅을 하는 거지 주식에 대한 베팅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모로 상황이 우호적이진 않다. 그리고 과거 2016년이랑 지금이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2016년에는 세계 경제가 그냥 좋아지는 시기였었어요. 대한민국은 수동적인 국가입니다. 이 세계 경제, 글로벌 경제에서는 전 세계가 나쁜데 한국만 혼자 좋진 않아요. 중국이랑 미국이 다 좋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한국 증시도 그냥 같이 올라갔었어요. 코스피 2600까지 뛰어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은 고점 부근에 있고 여기서 더 올라갈지 알 수 없고 뭐 더 내려온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중국이랑 유럽 같은 경우는 최악의 상황, 한국도 내수가 너무 안 좋은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 이벤트가 벌어진다 했을 때 긍정적으로 막 글로벌 때문에 같이 이렇게 붐업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걱정이고,
제일 걱정은 솔직히 내수입니다. 송년회가 다 사라졌어요. 이벤트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에 무슨 송년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분위기에 친구들 만나서 얘기도 못 합니다. 왜냐하면 4명 정도만 모여서 얘기해도요, 서로 정치적인 색깔이 다 달라요. 지금은 아마 회식하거나 친구 만나봤자 의만 상하고 서로 다툼만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뭐 이런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행사도 안 할 거고요. 그러면 장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지금이 가장 대목인데 12월 달이 12월 대목에 안 그래도 지금 경기가 죽어서 송년회가 없니 어쩌니 이래가지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더 움츠러들고 더 조심하려고 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뭔가 좀 문제가 다 해결되고 어느 정도 회복 국면이 되어야 사람들도 아 우리 그동안 밀렸던 거 좀 만나자. 좀 오랜만에 보내. 우리 송년회 좀 아직 그 다행이다. 늦지 않아서 다행이다. 좀 간단히 좀 먹고 마시면서 서로 좀 안부도 묻고 내년에 행복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건데 지금은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 내수가 더 나빠지는 소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예, 대한민국 경제가 조금 더 나빠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한번 내일이나 내일쯤 해서 다시 한번 영상 더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